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근데 주제에 앞서서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했다고 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 보이셔 가지고 그 생산했던 1,790개가 지금 거의 이제 재고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관심 보이셔서 아무튼 감동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은 또 이런 제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안전한 제품, 또 효과 있는 제품, 또 환경에도 좋은, 그러니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또 많은 제품들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도 개발해서 개발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어려운 게,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사실 가격입니다, 사실. 왜냐면 그냥 만드는 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수준에 로 맞추 만드는 건,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된 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쓰신 분들이 또 많은 만족감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네, 좀 맘 편히 드시게 됐다라고 했고, 저 역시 매일 이걸로 닦아서 뭐 사과든 뭐 포도든 뭐 실제 뭐 귤조차도 이거 닦아서 먹습니다. 왜냐면 귤 겉에도 이것 좀 묻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닦아서 저희 가족들도 매일 먹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가끔 이제 풀었을 때, 이게 제 영상 안 보셨던 분들은 이걸 딱 제품을 풀었을 때 바로 쫙 퍼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딱 풀었을 때는 그냥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손으로 충분히 흔들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 상태고요. 그래도 안 풀어지는 이런 알갱이들이 좀 가라앉아 있는데, 그것도 정상 상태입니다. 그것도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녹말이랑 그 미네랄들이 뭉쳐 있는 상태예요. 불가피하게 공정상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현상을 없애려면 별도의 계면활성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쓰고자 하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식용으로 쓸 수 있는 뭐 계면활성제도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최대한 그런 거 안 쓰고 만들어다 보니까 공정상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재고가 다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려봤어요. 이제 공장 하시는 분한테 부탁드렸는데, 일단 좀 난색을 표하면서도 일단은 3,000개를 추가로 생산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일단 다행이죠. 그래서 언제 입고될지 잘 모르겠는데 입고되면 또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3,000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무튼 그때 가서 또 그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일단 최근에 꽤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고체 연료라고 하죠. 뭐 전골집이라든지 뭐 캠핑 연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식집 가면 음식을 계속 뜨겁게 덮여주기 위해서 계속 쓰는 저런 딱딱한 거, 뭐 저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저런 게 고체 연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소비자원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사가 엄청 나왔었고요. 심지어 KBS 9시 뉴스에서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한 것도 나갔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뭐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이에 대한 좀 보충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 이제 초기 유튜버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4년 전에 이 영상 이미 관련 주제는 이미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이게 뭐 전혀 이슈가 된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 서서히 시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 그 소비자원 그 조사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고체 연료 관련된 게 이제 여전히 많이 쓰이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번 13개 제품을 한번 조사해 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메탄올이 그러니까 에탄올 제품이라고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5개 제품에서, 8개 중에 5개 제품에서 이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함유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메탄올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이제 뭐 위험하다고, 또 위험성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막 적발하고 그런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겁니다. 소주잔에 메탄올을 딱 따라요. 한 6분의 1, 7분의 1만 따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명합니다. 한 30분이 안 걸려요, 실명하는데. 심지어 100ml를 마신다? 그럼 죽습니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독성이 너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이거 그냥 꺽해야 이제 증기를 들이마시는 정도인데, 그러면 증기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증기를 들이마셔도 독성이 강합니다. 당연히 아까 마실 정도의 양이면 아예 뭐
뭐 한 7ml만 마셔도 우리 실명하잖아요. 증기로 들이마시게 돼도 들이마신 것만큼 시신경에 손상을 갑니다. 예, 그만큼 너무 독성이 강해요. 예, 그래서 중추신경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여러 나라의 선진국에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이래 우리 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이 메탄올이 그 전체 함량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를 해요. 그 유해 화학물질이 뭐냐면 단기간에만 노출돼도 사람한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이런 화학물질 관리법이고 이 메탄올이 10% 이상 넘어가면 유해 화학물질인데 보시는 것처럼 적발된 업체들의 그 함유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격적이게도 제 뭐 회사명은 뭐 굳이 공개 안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 50%가 넘게 나왔어요, 메탄올이. 그러니까 에탄올 제품이라고 했는데 함유량이 메탄올 함유량이 뭐 50% 넘고 적발된 게가 뭐 20% 넘는 것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노출되면 위험한 건데 실제 저게 태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태워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태우면 타기 전에 휘발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 앞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증기로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업체들은 왜 에탄올 고체 연료라고 해놓고선 메탄올을 왜 이렇게 많이 섞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에탄올보다 쌉니다. 예, 싸요. 물론 뭐 이게 기준에 따라 좀 뭐 순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메탄올이 에탄올보다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 에탄올 함량을 이게 전체적으로 알코올 함량을 줄이면 이 화력이 안 좋아져요. 불에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메탄올을 더 많이 섞어주면 늘리면 당연히 그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탄올을 그렇게 섞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맞을 거예요. 비용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저렇게 적발됐으니까 다 해결된 것이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여전히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메탄올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체 연료에 메탄올이 있다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로 섞여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팔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걸 태우면 역시 뭐 상대적 양이 적지만 역시 메탄올을 계속 증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옛날 사건 잠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사건인데요. 한 201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자동차 워시액이 아시죠? 자동차 워시액. 차이는 다 자동차 워시액이 있는데 옛날엔 자동차 워시액이 대한민국은 2017년도까지 메탄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탄올 다 썼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상하게 저게 주행하다가 그 워시액만 쫙 뿌리면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요, 이 내부 순환 모드를 이렇게 눌러도요. 예, 실제 이게 약간 주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공기가 주입이 차단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운전자들이 당연히 공기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돼요. 예, 왜냐면 자동차 안에 공간이 좁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탄올 징계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자동차 워시액이 다 에탄올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2018년도부터 이제 자동차 워시액은 메탄올이 금지됐고 이제는 에탄올만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써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니 자동차 워시액도 위험하다면서 에탄올로 다 바꿨는데 아니 고체 연료도 당연히 다 이제 에탄올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저런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또 야외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 에탄올로 바뀌다 보면 이런 어떤 비용 문제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또 비용 문제들이 또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이게 만약에 다 에탄올로 바뀌게 되면 뭐 그만큼 아무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실내에서 쓰는 제품들 우리가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식당 가도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뭐 카츠동 뭐 이런 거 덮인다고 계속 저는 고체 연료가 계속 켜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전골집 가면 지금도 많이 쓰고요. 여러 또 그 술집 가면 술집 안주 덮인다고 또 계속 저런 것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참고로 저런 게 전 딸려 나오면 무조건 치워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무조건 치워달라고 그래요. 일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게
순수 에탄올 제품인지 메탄올이 섞여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그냥 메탄올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걸 들인 것 마시는 만큼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그 자영하시는 분들이 좀 비용 상승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쓰는 것만큼은 좀 법 개정이나 뭐 규정 개정이 일어나서 좀 이게 그런 제품만큼이라도 좀 에탄올 제품, 좀 값이 비싼 에탄올 제품으로 좀 쓰게끔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단 밖에서 쓰는 것까지는 제가 좀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밖에서 쓰는. 근데 대신 밖에 쓰더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밖에서 이제 환기가 잘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실내에서 쓰신다면 혹시라도 반드시 환기가 잘 된 조건에 쓰시는 게 좋고요. 식당도 그런 식당에서 혹시 그런 게 나온다면 환기가 잘 된 조건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저처럼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식당 가면 꼭 하는 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양은 냄비에 나오는 뭐 양은 냄비에 김치찌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 뭐 라면 끓여서 나온다든지 이러면 저는 예, 저기 안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다음 또 같은 식당에 가더라도 그 음식은 안 시키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냄비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양은이 아닌 건 아시죠? 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노란색 코팅이 돼 있잖아요. 이게 또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피막을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내구성을 좋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공고하고 있냐면 이런 피막이 벗겨지면 교체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막이 벗겨지면 순수 이제 다시 이제 알루미늄 뭐 저게 다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노출되니까 거기에 이제 산성도 염분이 높은 음식을 요리하면 이게 알루미늄이 이게 용출돼요. 서서 이게 용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성분이 용출되니까 이제 뭐 벗겨지면 교체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식약처 공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실험을 해보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방송 그 TV조선 그 뉴스에 그때 같이 실험한 게 이제 뉴스에도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전에. 근데 실험을 해보면 그 이 겉에 피막이 입혀져 있잖아요, 알루미늄 피막이. 이제 그것도 알루미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성분도요, 그 염분이 높고 산성도 높은 음식에다 조리를 하잖아요. 열까지 가하면 그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역시. 예, 역시 용출이 돼요. 예. 예, 용출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알루미늄, 저런 식기류로부터 노출되는 알루미늄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양은 냄비에 뭐 조리할 때 끓이는 것까지 좋아. 거기까지 제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그 통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속 그렇게 염분 높고 산성도 높은 음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계속 그 노출되는 동안 계속 알루미늄이 용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 냄비 오래 쓰면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저 노란색 피막 다 벗겨지잖아요. 그게 왜 벗겨졌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계속 조금씩 용출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무슨 철수세미 같은 걸 문질러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염분 높은 음식, 산성 높은 음식에 의해서 농출돼 나왔던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음식에서도 발견은 됩니다. 근데 아주 미량이지만 다 관찰은 되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식기류를 통해서 먹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먹게 되면 대부분 다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기능이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런 것들 축적이 될 수 있어서 좀 뇌에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조심한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고체 연료, 제가 식당에 조심하는 것들, 고체 연료, 양은 냄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생활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다음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